저는 박지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더레이티드 됐다는 거는 언더레이티드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뭇 꽉 차게 에피소드 3를 열게 됐는데 그래도 플레이북이고요.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떼토크로 한번 진행을 해볼 주제가 생겨가지고 일 얘기하다가 그냥 모였습니다. 간단히 그냥 소개만 먼저 우리 CNC 매거진에서 편집장 맡고 있는 정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핍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김훈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이무석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얘기를 하다가 고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트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고트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 종목들을 오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고트 어원이 혹시 어떻게 되죠? 처음 고트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를 지칭하는 말로 Greatest of All Time으로 지칭이 돼서 그 수식어로 쓰이다가 2000년도 즈음에 LL Cool J라는 래퍼가 The GOAT라는 노래를 발매를 해서 점점 더 널리 쓰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염소 이모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관련된 밈들이 많이 나오고 좀 더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식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고트를 얘기를 해보기는 할 텐데 일단 그냥 고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고트는 그러면 종목마다 한 명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종목 안에서의 가장 최고이니까. All time 그레이티스트. 역대 1등 역대 제일 1등 1등까지 1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1등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역대는 맞고 가장 위대한 선수 아, 아니, 위대하다랑 1등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해보죠. 그럼. 저는 진짜 농담 안 치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 최동원이요. 저는 진짜 최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에 있어서인 거죠. 뭐 한국 스포츠를 봐도 저는 한국 스포츠면 박지성, 손흥민 그냥 개나 주고 다 제끼고 그냥 최동원이다. 개 드리는 건 아니고 개를 들 수는 없지. 아무래도. 저는 한국 스포츠는 최동원이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저는 마이클 조던. 최동원은 왜 1등이죠? 한국에서? 심장이 뜨겁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최동원 선수님이. 저희 고등학교가 진짜 명문고라서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치인도 있고 뭐 기업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데이식스 성진 제 2년 선배거든요. 고트예요? 고트시죠. 약간 그럼 부산의 약간 무함마드 알리. 부산의 심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부산의 에센스예요, 그분이. 부산 사람이 가진 어떤 기질과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 그 뜨거움, 그 지역을 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뭐 그런 사람 또 있나 싶어요. 서울은 색깔이 없잖아요, 사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부산 고트인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 고트 얘기할 때 나오는 두유노, 김연아, 김연경,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손흥민을 제끼고 최동원이 1등인 이유가 뭐예요? 최동원이 그들보다 훨씬 뜨겁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사람을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맛있게 먹었던 사람. 워딩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비유를 하자면 약간 차붐. 차붐. 왜냐면 또 손차박 해야 되겠네. 최근에 이제 그 축구를 이제 막 보다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야 이렇게 대단한 스포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있었을까? 단순한 피지컬이나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를 뛰어넘었다. 왜냐면 그 시대 우리나라 축구를 반영했을 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적과 이력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붐을 뽑겠습니다. 예. 차붐 좋죠. 그 모든 그거에 초석이 된 사람을 고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길을 뚫은 단순히 우물한 개구리에서 처음으로 우물을 나간 개구리 느낌의 예. 위대하다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쵸. 납득할 수 있는. 그쵸. 고트라는 말이 약간 어울릴 수 있는 오히려 이명님은 저는 메시 같아요.
딱 그냥 바로 딱 떠오르는 건. 근데 진짜 재미없다. 메시. 메시는 진짜 재미없다. 아니 고트라는 거에 준비를 좀 어떤 해오셔야죠. 진짜 재미없다. 하나 잡았어야 됐나 나도 뭐라도 하나. 어쨌든 업적상으로도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세웠고 딴 것보다 본인의 피날레를 월드컵으로 우승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거의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묘하게 내가 아르헨티나 사람도 아닌데 자꾸 음바페가 미워지고 메시를 응원하게 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긴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응원하는 마음이 좀 들고 이번에 나온다고 아직 모르죠. 월드컵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약간 조별 딱 하면 좀 달라지나요? 뭐 메시는 더 이상 뭐 조별다가 하든 말든 뭐 이제 그런 거의 그 정도가 된 것 같고 느낌이 내가 본 사람 중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뭔가 직관적으로 딱 고트가 누구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저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한번 꼬았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고트는 이견이 없어야 돼. 논쟁이 없어야 된다. 아, 이견과 논쟁이 없어야 되고 압도적이어야 되고 임팩트가 장난 아니어야 돼. 근데 우리 모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충격적인 사건을 봤었잖아요. 저는 100m 달리기에서 그런 격차와 이 옆에 보는 여유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런데도 기록을 더 갱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그냥 끝까지 했었던 그 스포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안 깨졌다는 게 올림픽 연속 3연속 그 우승이면 12년, 거의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그쵸. 안 깨진 거네요. 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네. 그 탑 기록이에요. 볼트가 탑 기록이죠. 아, 네. fastest of all time이라고 하면은 사실 반박할 수가 그러니까 뭐 기록이 남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근데 볼트는 이름빨도 좀 있어요. 아, 볼트. 볼트죠. 어떻게 사람 이름이 전기, 볼트냐고. 전기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저희 할머니도 기억할 이름이잖아요. 그거 고트죠 그러면. 네, 볼트. 네. 여동생 너. 근데 하여튼 이름까지가 어떤 브랜드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차붐에 대한 자부심이 또 커지는 게 볼트는 그럴 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붐은 거의 뭐 가나 이런 데에서 스노보드 타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대박을 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볼트 얘기를 또 막 듣다 보니까 더 고트인 것 같아요, 차붐이.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선수. 애초에 풍족한 토양에서 뭐가 나는 것보다 그쵸. 엘리트 출신보다 약간 또 언더독 느낌이 더 나지 않나. 그러면 월드로 치면 제레미 린이 제일 그것도 맞긴 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봉을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간 몸풀기처럼 손차박 한번 하고 가면 아, 축구. 좋을 것 같아요. 손차박에 대해서도 어쨌든 각자의 가치관들이 반영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고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조를 잡아보기에 제일 좋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은 차. 그쵸. 차. 저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박. 저 진짜로 손흥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손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좀 안 맞는 예시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피파를 게임을 하다 보면요 압도적으로 차범이 높습니다. 그 레전드 카드라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아요. 그때 시즌으로 해야지. 그때 시즌으로. 저부터 얘기해보면 솔직하게 차는 실감이 안 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었어. 아, 그러면 손박의 경쟁에서 손을 높게 보는 것 자체는 언더레이티드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지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누가 더 잘하냐에 있어서 진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더레이티드 됐다는 거는 언더레이티드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손이라는 사람은 좀 상징성도 있고 한 시대에서 그래도 득점왕도 하고 공격 제일 잘했던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손을 셋 중에 제일 높게 봅니다. 저는 박지성이 최고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임팩트인 것 같아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가는 임팩트. 박지성 이전에는 해외 축구에 대한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해외 축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우리가 해외 축구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축구 보는 눈이 바뀌었다 생각해. 예전에는 저 2002년 월드컵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아시안 게임 이런 거 아버지랑 축구 볼 때 생각하면 뭐 야 센터링 올려라 센터링 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축구의 전부였어요. 그쵸. 공을 앞으로 빨리 보내서 그냥 골 넣고 못 넣으면 바보 멍청이 이런 거였는데 박지성을 보면서 아 축구가 이런 스포츠구나.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오프볼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생기는. 한국인들을 개몽시켜주는 사람 어. 축구로서. 공놀이가 아니라 어떤 전략, 전술이 전술 스포츠다. 있는. 그렇죠. 우리가 박지성을 보면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더 즐기게 되고 그거 플러스 이제 트래블도 했고 또 한국 4강 원정 최초 16강 제가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은 제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있기 위해서는 차범이 없었다면 차범을 다 보고 큰 소년들이잖아요. 그 지성팍이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하나의 증거가 유일하게 차붐입니다. 아까 자, 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모든 전 세계 팬들이 차붐이라고 외칠 정도로 빠른 선수였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박지성 선수가 차범근 축구상 출신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쵸. 이제 진짜 그쵸, 축구 원류를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위대한 선수로 차범근 선수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창업 군주와 그 나라를 번영시킨 군주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창업 군주고 이성계 아저씨보다 세종대왕이 고트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성계 인정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남자 그리고 임금이고 하지만 조선 왕 고트가 지성고트는 지성팍이다. 세종대왕이다. 한글을 만들고 최고기를 이제 장영실 아저씨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딱 하고 왜군들이 이제 해적질 할 때 그것도 카트 하시고 대한민국 축구의 세종대왕은 박지성이다. 또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축구 한 김에 해축으로 가보죠. 사실 이 축구 전체에서 봤었을 때 보통 얘기하는 메오펠마 안에서 보통 돌아가잖아요. 호나우딩요인가요? 호나우두인가요?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호날두. 네. 호날두. 호나우딩요로 가도 됩니다. 그도 고트기 때문에. 고트 맞죠? 네. 네. 고트는 메시 맞는데 저는 메시 별로 안 좋아하기 그렇게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 커리어 내내. 왜냐면 너무 혼자 치트키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플레이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던 축구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패스 타서 티키타카가. 예, 예. 그러면 약간 그 얘기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팀의 팬이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면 약간 맥락이 조금 추가가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유벤투스를 지지해오고 저 토리노를 가서 알리안츠 스타디움 가서 이제 경기장 투어도 하고 와, 진짜 팬이네요. 저는 항상 가슴에는 토리노이네. 아 유벤투스 팬이었구나. 얼룩말 좋아합니다. 오.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 생각하고 그렇죠. 메시가 올타임 골트라고 생각. 어디 메시였을 때인가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때의 어떤 그 폼이 저는 심지어 MSN 할 때 또 그랬지만 저 그 전에도 되게 좋았어요. 막 이니에스타 사비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때 그냥 그때 재밌었죠. 약간 충격과 공포, 무쌍 찍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게 좀 충격적으로 느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승우 선수가 청대 월드컵에서 이제 무쌍 찍을 때. 무쌍 찍을 때 보면은 와 진짜 저런 애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전 그거 그죠? 예, 예. 그런 느낌을 아예 최고 레벨의 선수들을 상대로 해버리니까 최고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메시, 마라도나 시대 때보다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현대 축구에서 가장 그 잘하는 선수가 메시니까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메시니까 메시가 올타임 고트다라는 생각으로 메호펠만 대전에서는 메시가 1위다. 어느 팀 응원하세요? 지금요? 네. 저는 꾸준히 맨유. 패스. 저도 메시긴 합니다. 커리어 동안에는 호날두를 더 좋아했었어요. 아, 호날두. 네. 맨유 팬이시니까 또. 맨유 팬이고 그때부터 호날두를 좋아했죠. 그리고 스포츠는 딴지가 나야 된다. 그래서 멋있는 호날두가 키 작은 메시보다
깐지가 나기 때문에 매호에서는 호날두가 이긴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 대한민국 와서 인사 안 해준 사건으로 이제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유벤투스 팬으로서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성이 완전히 나갔고 아 정말 유벤투스는 근본 없는 구단이구나. 와우. 네. 그 전까지는 되게 적대시하게 바라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날두에 대한 팬심이 섞여서 메시는 항상 적 같은 느낌이. 아 맞아. 그리고 맨유 상대로도 항상 바르샤. 그리고 맨유 다음 세컨 팀을 어디 응원하냐 하면 저는 레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는 항상 적군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있었는데 그 모든 뽕이 다 빠지고 나서 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그때부터 들어서 메시가 메오 펠마 중에는 제일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랑 마라도나랑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수비 레벨이 몇 배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메시가 제일 1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메시가 있기 전에 그 팀에 외계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 외계에서 딩요 외계인이 있었는데요. 스타성이 있는 플레이가 이거구나. 말도 안 되는 개인기와 화려한 기술들로 퍼포먼스까지 잡은 선수가 메시 이전에 딩요가 딱 그 시절에 이제 메시는 사실 짜발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호나우 두 말고 호날두 말고 호나우 딩요. 딩요는 뭔가 이 모든 논쟁에서 약간 또 다른 그쵸.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다른 그러니까 위치를 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약간 딩요는 항상 뭐 뒤에서 이게 느바로 치면 아이버슨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만의 그게 있어서 낭만 고트. 예. 네. 인정. 그냥 어쨌든 인정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구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먼저 밑밥을 깔고 들어가면 03년도 르브론 히트 데뷔 때인가요? 시즌부터 아니 르브론 데뷔 클리브랜드에서 데뷔를 했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입장으로서 르브론이 고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이 될 만해요. 네. 르브론 정도면. 제일 큰 이유는 세 가지인데 지금 르브론의 득점 기록이 20시즌 동안 평균 득점을 한 경기도 안 빠지고 26점씩 해도 그 기록을 못 가져요. 그 누적 기록이 일단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사실 르브론이 제일 많이 까이는 거는 팀을 옮겨 다닌 것 때문에 많이 까여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세 가지 환경에서 우승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훨씬 더 높은 밸류가 있지 않나.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저는 르브론이 고트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건데 농구는 팀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득점과 패스와 공격 수비를 모두 잘하는 사람이 제일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르브론은 어떤 그 동료 선수들의 간증과 플레이 스타일이 애초에 팀 베이스 스타일. 그래서 막판에도 클러치 타임에 패스를 해서 욕먹은 적이 많은 팀 스포츠의 어떤 철학하에서는 그게 제일 완성형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르브론을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팀 스포츠라는 거에 동의도 하고 득점이나 이런 기록적인 것도 인정을 하지만 어찌됐건 간 그 시즌에 그 팀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슈퍼스타들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슈퍼스타가 나와도 그 팀 자체가 계속 못 나가버리면 그 시즌에 약간 그게 스포츠차의 등용문이 안 되듯이 조던이야말로 그 팀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버린 네. 추가적으로 스타성, 플레이의 스타성, 이미지 메이키성도 유일하게 자기 네임이 있는 브랜드가 생겨버린 게 약간 조던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트였지 않았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던은 제일 멋있는 순간으로 기억이 되는 선수죠. 근데 르브론은 정상에서 끝을 내지 않고 쭉 가는 선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아이콘으로 남는다고 했을 때 오점이나 어떤 단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받기 어려운 네. 게 있죠. 그게 사실은 누적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위 말해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건데 맞아. 이제 조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멋있을 때 딱 마무리를 해버렸으니까 본인이 본인의 책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아이코닉하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그렇게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남아버리는 그 에러에 살게 되는 네. 에리아에 살게 되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상처가 많은 영웅이냐 아니면 완전 무결한 영웅이냐라고 하면은 완전 무결한 영웅이 이 종목의 대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트는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맞긴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농구라는 거에 그냥 고유명사화 같은 그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조던이 뭐 어떤 그거를 기록으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르브론 팬 입장에서는 되게 짜쳐지는 느낌이 좀 있고 열받는 거는 그런 포인트는 있죠. 조던 때랑 르브론 때랑 미디어의 시대 차이가 너무 커요. 아, 조던을 제일 지금 현 시점에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스카티 피펜이에요. 조던 바로 옆에서 뛰었던 사람. 왜냐하면 조던은 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눌러버렸어. 근데 스카티 피펜은 사실 정말 위대한 선수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그 정말 탑 레벨 선수인데 그냥 조던의 사이드킥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박혀버리면서 이 선수를 그냥 눌러버렸고 최근에 저도 그 조던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라스트 댄스라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 모습이 한번 나오거든요. 초반에. 근데 생각했던 내 그때 우상의 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눈도 되게 빨갛고요. 좀 많이 늙었고 약간 좀 그게 있거든요. 왜 약간 그래서 되게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조던, 르브론 말고 고트 논쟁에 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왜냐면 저도 조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카림 압둘자바 이런 애들 나오나요? 미국은 그 랭킹이 쫙 이렇게 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쫙 있는데 사실 그 랭크를 제하고 그 논쟁에서 한 번씩 튀어나온 선수들은 사실 코비랑 커리죠. 예, 상징성이 있어서. 근데 랭킹으로는 그 미국인들이 어떤 합의하에 되게 막 바뀌어가지만 어느 정도 다들 용인하는 그 랭킹 하에서는 보통 코비가 지금 한 10위 전체. 커리는 이제 커리어가 끝나면 한 8위 정도로 해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막 그 뜨는 거는 코비 대 커리 이런 논쟁도 많아요. 우리 야구 얘기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아니 일단 저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고요.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